찾기 참조함수 28페이지에 있는 2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2번 문제를 읽어보면 지역, 여기 있는 지역이라는 글자가 있죠. 이 지역과 전용 면적 85 면적골, 여기에 있는 청약 가능 표 3에 해당하는 이 표 3을 이용을 해서 지역과 전용 면적별로 청약 가능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기다가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청약 가능액 표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과 85제곱미터니까 85면 50에서 85 사이에 있겠죠. 그죠? 86부터는 아니니까 85에 해당하는 여기 300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타 광역시. 그러면 기타 광역시면 여기 라인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108이에요. 전용 면적이. 그러면 108이면 103과 135 사이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끄집어낼 수 있는 숫자는 700이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얘가 300이고 얘가 700이라고 들어가는 건 알아요. 근데 식을 이용해서 이게 자동으로 300, 700이 들어가게끔 이제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덱스라는 함수는 여기에 있는 범위를 지정해서 우리가 뽑고자 하는 숫자는 이 안에 있는 내용만 뽑는 거죠. 여기에 있는 숫자를 여기다가 하나씩 채워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덱스는 여기에 있는 행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열을 기준으로에 따라 이제 700, 그러니까 700이라고 하면 2행 3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뽑아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서울, 부산 85는 여기는 서울 첫 행과 1행과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교차되는 부분 300이라는 숫자가 여기다 나타내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로 범위를 지정해서 여기에 있는 서울, 부산이라는 것이 여기 셀 3개짜리와 매칭돼서 첫 번째 있냐, 두 번째 있냐, 세 번째 있냐를 맞춰주면 그게 곧 행수가 되는 거고, 또 전용 면적에 해당하는 이 85가 여기 있는 매치 함수로 첫 번째 있냐, 두 번째 있냐, 세 번째 있냐, 네 번째 있냐로 맞춰서 곧 그게 열수로 되면 2행 1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당하는 숫자가 나오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청약 가능에다가는 인덱스 들어가서 인덱스 함수의 어레이 범위를 제시를 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어떤 셀에 해당하는 것을 값을 이제 뽑아주기만 하는 거는가.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죠. B23에서 E25까지. 자, 채우기 핸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범위가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F4 눌러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내가 직접 수동으로 한다면 서울, 부산이면 여기로 봤을 때는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있죠. 그러니까 행수는 1번 행을 잡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열수는 전용 면적이죠. 전용 면적은 85입니다. 그러면 85는 50에서 85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결국 열수도 1열 잡아주면 300이라는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300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값이 표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청약 가능액을 300 놓을 거냐, 700 놓을 거냐, 200이냐, 그게 다 행과 열을 기준으로 숫자가 표현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로우 넘버, 즉 행수를 나타내는 거,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여기 있는 서울 지역이라는 서울 부산이라는 글씨가 어레이 여기 세 개의 범위 중에 몇 번째 있느냐라고 하면
해당하는 문자에 따라 1번에 있습니다, 2번에 있습니다, 3번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그러면 범위를 지정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하면 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절대값으로 놓고, 그 다음에 매치 타입이 여기 보시면 매치 타입은 되돌릴 수 있는 값, 즉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여기에는 첫 번째 있는 글자와 여기 내가 지정한 범위 중에 몇 번째 있느냐를 정확하게 일치해주는 값만 찾아라라는 거 할 때는 0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 넣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매치 타입,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그러면 0 값을 넣어주면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게 곧 1번을 가리켰어요. 그럼 결국 첫 번째 있다라는 얘기죠. 이 범위에는 서울이랑 부산, 서울 부산이라는 글씨가 그 첫 번째 있다라는 의미가 인덱스로 보면 1행의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열수를 또 찾으러 가겠죠. 열수도 마찬가지로 매치로 가서 여기는 열의 넘버 매치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전용 면적, 여기는 85라는 숫자가 I3셀에 있는 85라는 숫자가 여기에 있는 이 범위를 제시하면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또 이동하면 안 되니까 F4 눌러주고, 매치 타입을 여기를 0을 넣어주면 안 되겠죠. 왜? 일치하는 값은 85라는 숫자가 이 내가 지정한 범위 내에 몇 번째 있냐라는데 85라는 숫자가 없으면 못 찾는 거죠. 일치하는 값을 넣어주면 여기 보시면 안 나와요. 값이 안 나오죠. 근데 생략을 하면 또는 1의 값을 넣어주면 이렇게 뭐예요? 첫 번째에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매치 범위 안에서.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값이 안 나옵니다.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치가 안 된다는 거죠. 생략하든지 1값을 넣든지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뜻은 85라는 숫자는 어떤 구간 50에서 85, 86에서 102, 103에서 135, 136 이상 그 구간의 어느 한 부분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 첫 번째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곧 첫 번째에 있습니다라고 알려줬으니까 이제 인덱스 개념으로 보면 그게 곧 열수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서울 부산과 전역이 8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청약 가능액은 표를 기준으로 보면 1행 1열에 있으니까 300이라는 숫자를 끄집어내서 표시해준다라는 얘기예요. 확인 버튼 누르면 채우기 핸들하면 700이란 기타광역시 108 그러면 2행 3열에 있다는 얘기고 세 번째 200이 나왔다는 얘기는 기타지역 3행 59니까 1열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0이라는 글씨가 끄집어내온 거고 서울 부산 그러면 뭐예요? 첫 번째 행에 108 두 번째 열에 있다. 세 번째 열에 있다는 거죠. 108이니까 103 이상이니까 그래서 1000번째 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여기에 있는 내가 지정한 인덱스 범위에서 원하는 값을 뽑아내주는 거야. 자동 시생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수식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나오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뽑는 거는 엑셀이 뽑겠지만 나는 식을 완성해주면 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원리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면 표 4에 여기 있는 이 표 4에 이거를 참조해서 여기는 I25, I29에 해당하는 타이틀명을 구해라는 겁니다. 타이틀명은 DVD 코드 마지막 글자 두 글자 그러면 DVD-11, 22, 33, 44, 5 이 마지막 글자 두 글자를 여기와 비교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타이틀명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호빗,
토이스토리 박물관 살아있다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1이니까 dv-11이면 여기가 어때요? 반지의 제왕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해리포터, 호빗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데이터가 옆으로 누워져 있으니까 hlookup을 이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는 hlookup을 이용해서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틀린 답입니다. hlookup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dvd 11이라는 숫자를 뽑아야 되니까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두 자리를 뽑고 11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있는 범위 지정한 범위에 두 번째 자리를 하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왜 그러냐? 우리가 hlookup을 할 때는 내가 찾고자 하는 이 숫자에 대응되는 표는 첫 번째 있다라고 해야 됐죠. 무조건 1번 열이나 1번 행에 해당하는 자료와 찾아서 그놈을 뭐예요? 참조해가지고 값을 뽑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찾기가 편합니다. 왜? 여기에 있는 10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비교해가지고 두 번째 행에 해당하는 급시가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죠. 참조할 만한 11이라는 숫자가 첫 번째 행에 없어요. 그러면 hlookup 함수를 쓸 수 있냐? 못합니다. vlookup은 당연히 못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lookup 함수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lookup 함수라는 게. 그래서 여기에는 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lookup 함수 들어가시고 이제 따라합니다. lookup 함수의 첫 번째 거 들어가서 lookup 벡터와 그 다음에 result 결과 벡터를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에는 11이라는 숫자를 찾아서 어디서 찾아요? 이 범위 내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내가 결과를 나타내는 값은 여기에서 찾아서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반지의 제왕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채우기 엔드라면 여기 있는 범위는 F4 눌러서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뭡니까? 여기에 11이라는 숫자는 내가 여기 있는 dvd 11을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지만 요거를 이제 뭐예요? 여기 있는 코드에 두 글자 뒤에 있는 글자를 뽑아내야 되니까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write로 들어가서 여기는 H25셀 dv-11을 뒤에서 두 글자 뽑아내면 lookup에 반지의 제왕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왔나요? 반지의 제왕이? 안 나오죠? 왜 안 나왔습니까? 11이면 여기 11을 찾아서 아까 여기 고정했을 때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오죠? 왜 안 나왔을까요? 아시는 분? 네. 오케이. 맞아요. 내가 뽑은 것은 write 함수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뽑은 거는 11이 문자형 숫자 11입니다. 근데 내가 범위를 지정한 여기에 있는 숫자는 숫자형 숫자 11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안 나온 거야. 그러면 문자형 숫자를 숫자형 숫자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value 함수였죠. value 함수를 쓰면 이게 문자형 숫자 11이 숫자형 숫자 11로 전환이 돼요. 그런데 시험 문제지에 value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나요? 없죠. 그럼 못 써요. value를 쓰면 틀린 답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포인트라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문자형 숫자를 숫자형 숫자로 바꿔줄 때는 뒤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문자가 숫자로 변환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write 함수에 해당하는 코드를 찍고 거기에 뒤에 두 글자를 뽑아서 그 두 글자 숫자가 문자형 숫자인데 그놈을 곱하기 1 하면 숫자형 숫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11, 21, 31, 11, 22, 33, 44, 45가 뽑아가지고 그놈에 맞춰서 해당하는 타이틀명을 자동적으로 뽑아지더라는 얘기예요. 확인 버튼 누르고 채우기 엔드를 해주면 해당하는 타이틀, 해리포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고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첫 번째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첫 번째에 없기 때문에 lookup 함수를 써서 순서를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뽑았지만 그놈이 문자형 숫자를 숫자형 숫자를 할 때는 곱하기 1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 왜? value 함수가 쓰라고 하면 당연히 value 함수를 써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 곱하기 1이 아니라 value 함수를 쓰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value를 써야 돼요. value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value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value. 그래야 뭐요? 큰 따옴표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문자가 아니라 숫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value 함수를 여기는 쓰지 말래요. 그래서 방법이 어떤 거예요?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이게 3번 문제.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면 토익, 컴퓨터, 전공에 해당하는 숫자가 표 8에 해당하는 것을 이용하여 평가를 계산해서 표시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가중치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60일에 가중치 0.3, 컴퓨터 점수 숫자에 대한 가중치 0.2, 전공 2에 해당하는 가중치 0.5를 가중치를 줘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그 환산 점수가 80이면 B, 90 이상이면 A, 70 이상이면 C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sum product 함수를 공부하면서 가중치와 그 다음에 내 점수를 드래그해서 값을 구했었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 가중치에 해당하는 숫자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토익에 대한 가중치 여기다가 뭐 0.2 그 다음 여기가 0.3이죠. 0.3, 0.2, 0.5 이런 가중치 표가 있어서 그놈과 요놈을 썸 프로덕트 해석하면 좋은데 그게 없어. 그래서 방법이 또 달리 해야 되겠죠.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그 가중치 점수 숫자가 여기 있는 표의 첫 번째 행에 찾아서 참조해서 그 숫자가 해당하는 평가가 B가 이쪽으로 A가 이쪽으로 이렇게 표시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A, B, C가 평가가 나와야 되니까 hlookup 함수로 나와야 되겠죠. hlookup 함수에 여기 있는 세 개의 점수가 환산 점수를 해서 100점 만점에 85점이 나왔다고 치죠. 85점이 나왔으면 테이블 어레이 여기에 있는 이 표를 이용해서
채우기 핸들하면 이 표가 F4 절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뭐예요? 2번 행을 찾으면 B가 나오는 게 맞죠? 만약에 여기가 85가 아니라 90점이 나오면 이제 A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여기가 또 70점이 나오면 이제 C가 나오게끔. 그러면 결국은 lookup value 첫 번째 인수의 뭐예요? sum product 함수를 이용해서 토익 점수의 0.3 곱하기 컴퓨터 점수의 0.2 전공의 68 그러니까 68에 대한 0.5 이걸 가중치 점수를 이제 구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lookup value에 sum product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sum product에 마법사 클릭해서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이 범위 지정해주고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0.3, 0.2, 0.5에 대한 표를 긁어줘야 되는데 여기 아까처럼 이렇게 긁어줘야 되는데 이게 긁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뭐야? 내가 직접 배열을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중괄호를 넣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0.3 쉼표, 0.2 쉼표, 0.5 이렇게 넣어주면 61점 곱하기 0.3, 98 곱하기 0.2, 68 곱하기 0.5 그리고 더하는 거야. 썸 프로덕트가. 그래서 환산 점수 100점 만점 환산 점수가 가중치 줘서 71.9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래 놓고 71.9점이 나왔으니까 이놈이 이 표를 기준으로 두 번째 C에 해당하는 평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그놈이 어떻게 돌아가겠다라고 이해해서 그를 그대로 식화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하면 그 함수의 어떤 칸,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에 내가 어떤 거를 입력을 해야 되는가를 이해하면 아무리 함수식이 길어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다 쳤어요? 한 번도 안 쳤어요. 그냥 마법사의 칸 메꾸기만 하니까 당연히 식이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법사를 이용하면 조금 편하다라는 거예요. 확인 버튼 눌러주면 그리고 각각의 점수대별로 환산 점수가 돼서 그놈의 점수에 맞춰서 평가가 A, B, C, D, F 이렇게 나오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회원 코드 JA140 JA140 회원 코드와 여기 있는 표를 이용해서 직업과 지역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회원 코드 앞자리 2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자리 2자리니까 내가 이거 직접 보면 뭐야? JA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야? 직업이 자영업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영업. 뭐 예를 들자면 JB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회사원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기 뒤에 있는 회원 코드는 여기는 뒤에 있는 세 자리를 끄집어내서 그 끄집어낸 세 자리를 나누기 4로 해가지고 나눈 나머지 값이 나오겠습니다. 나머지 값 하면 140이니까 140 나누기 4로 해요. 그러면 4, 1은 몇이야? 4, 3, 12 그죠? 그러면 20 떨어졌죠? 그러면 4, 5, 20 그럼 뭐요? 0이죠.
나머지 0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4로 나눴으면 나머지 값은 결국 뭡니까? 0, 1 떨어지는 경우 있고 1로 떨어지는 경우도 2로 떨어지는 경우 있고 3 떨어지는 경우 있죠. 4는 무조건 안 되죠. 왜? 4는 4로 해서 1로 있잖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럼 결국 또 0이잖아요. 그러니까 1, 2, 3, 0, 1, 2, 3이 나올 수야. 나머지 값. 그 나머지 값을 가지고 그 나머지 값이 0 나오면 동부, 그 다음에 1 나오면 서부, 2 나오면 남부, 3 나오면 북부로 표시해라. 그러면 여기는 140은 0으로 떨어졌으니까 가로 열고 0으로 떨어지니까 동부가 되겠네요. 동부. 이런 식으로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JB는 571이니까 571 나누기 4. 그러면 4, 1은 4, 17, 4, 4, 16, 11. 그러면 어떻게 돼요? 4, 2, 8이죠. 4, 2, 8. 그러면 나머지 3이죠. 3 떨어졌네요. 3 떨어지면 북부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가 정답은 가로 열고 북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나오게끔 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씩 해보자. 무슨 함수 쓰냐면 VLOOKUP 함수, choose 함수, MOD 함수, right 함수, left 함수, 이 5가지를 이용해서 다 써야 됩니다. 그럼 일단 자영업이라는 글자를 뽑기 위해서 해보자. VLOOKUP 함수를 이용하겠죠. VLOOKUP 더블 클릭 fx. 회원 코드의 앞자리 2자리를 뽑아야 되면 그러면 어떤 함수를 쓸 수밖에 없어요? 레프트 함수를 밖에 못하라잖아요. 레프트 함수를 뽑아서 레프트 회원 코드에 2자리를 뽑아요. 그 뽑은 놈이 여기 있는 이 범위 내에서, 그죠? 이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제 뭡니까? 얘 채우기 엔드를 하면 이 범위가 이동하면 안 되니까 F4를 고정시켜주고, 범위가 지정됐으니까 1번련과 여기에 있는 것이 비교가 되고 해당하는 두 번째 열에 대한 글씨가 여기다 뽑아지기만 하면 되겠죠. lookup 함수가 바로 이것 때문에 lookup 쓰는 거예요. 그러면 컬럼 인덱스 넘버가 뭐예요? 2열로 잡아주면 되겠죠. JA는 JA대로 매칭이 똑같아야 되니까 일치하는 값 0값 표시해줘. 확실하게. 왜 그러냐면 JA가 정확하게 자영업인데 JA가 나오면 이것도 자영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치하는 문자만 자영업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게끔 레인지 루크업에 0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false 0으로 입력해도 되고 정답처럼 뭐 FALS false 이렇게 해도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뭐예요? 0값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영업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영업 나왔으니까 여기서 끝내야죠. 엔터 치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기 엔드를 해봐. 제대로 잘 나오는가? 됐죠? 그러면 이제 가로 또 쳐야 되겠죠. 가로는 문자니까 앰퍼샌드 연산자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앰퍼샌드 큰 따옴표 가로 열고 큰 따옴표 여기까지 가면 이제 가로 연 이렇게 쳐지겠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choose 함수를 이용해서 오른쪽 세 자리의 숫자를 뽑아서 나누기 4를 해서 0으로 떨어지냐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choose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 이 choose 함수를 이용해서 합니다. 앰퍼샌드 여기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네. 앰퍼샌드 하고 choose 들어가세요. 앰퍼샌드는 함수와 문자, 문자와 함수, 함수와 함수를 연결해주는 choose 자,
추수는 뭡니까? 일 나오면 일 나오는 해당하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그 해당하는 칸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렇잖아요. 일 나오면 일요일 뭐 우리 예전에 했었잖아요. 초이스 한다고 그랬죠. 그 위에 있는 숫자에 따라 해당하는 빈칸의 일을 한다라고 했죠. 1이면 첫 번째 칸의 일을 수행하고 여기가 2면 두 번째 있는 인수의 일을 하고 3이면 해당하는 일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 뭐예요? 동부죠. 물론 여기서 동부는 0이면 동부예요. 근데 0은 없잖아 여기에. 무조건 1번부터란 말이에요. 초이스는. 근데 0을 동부라고 했다는 얘기는 어떤 값이 나왔어. 근데 그 값이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요? 안 나오죠. 그 대신 뭐예요? 1부터는 동부니까 여기다가 편법을 쓰는 거야. 플러스 2를 강제로 해버리면 1 나오면 0 나오면 1 나오면 2 나오면 3 나오면 4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밀려 쓰게끔 해주면 됐겠죠. 그래서 동부, 서부, 남부, 그 다음에 북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1은 강제로 할 것이고 이 나머지 값을 구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 값 뭐예요? MOD 함수를 이용해서 회원 코드의 세 자리를 끊어서 4로 나누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MOD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MOD 가로 열고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MOD. MOD에 여기 MOD 있죠? MOD 썼는데 여기 MOD 함수 마법사 들어가서 작업해야 되겠죠. 그래서 MOD 클릭해서 4로 무조건 나눠야 돼. 디비저가 4니까 4로 나눈 거. 뭘 나눠요? 회원 코드 앞 뒷자리 세 자리를 끄집어 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써? write 함수를 쓸 수밖에 없죠. write 들어가서 write에 들어가서 회원 코드에 세 자리를 끄집어 냅니다. 140을. 그리고 끄집어 낸 것을 MOD로 4로 나누면 0 떨어졌네요. 0 떨어진 것이 추수로 플러스 1하니까 결국 뭐예요? 첫 번째 동부라는 글씨를 끄집어 내겠다는 얘기죠. 됐어요? 끝났어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동부, 북부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겠죠. 이거는 동부, 북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 뭐예요? 뒤에 있는 세 자리를 4로 나눠서 0 떨어지면 동부, 1 떨어지면 서부, 2 떨어지면 남부, 3 떨어지면 북부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마지막에 여기 표시 예를 보니까 가로도 쳐 있었네. 가로? 그럼 뭐 때 뒤에다가 앰퍼샌드 큰 따옴표 가로 큰 따옴표 이렇게 해주면 이제 가로가 이제 쳐지겠죠. 하나하나씩 이렇게 천천히 하면 답이 나와요. 자, 보십시오. 정답입니다, 이게. 이거를 입력할 수 있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VLOOK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적용시켜서 어떻게 함수를 만들 건지까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저는 왜? 요거 방금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칸메꾸기 범위를 지정하고 지적하고 계산하고 이런 거 칸메꾸기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일단은 네,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네, 나중에 끊임없이 연습하시면 됩니다. 한 3번 정도 해야 그때 이해가 될 겁니다. 아마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보고 이해되나요? 이거 보고 이해가 되세요? 안 돼요. 처음엔 안 됩니다. 만들어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식을 만들어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안 돼요. 그래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어려운 문제인데요. 결제 방법, 할부 기간, 그 다음에 표 2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값을 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지불 수수료 값을 구하는데 매출액 곱하기 수수료율이에요. 매출액 수수료, 매출액. 그러면 여기에 있는 는 하고 여기 있는 165만원 곱하기 그 다음에 수수료율을 찾아야 되는데 수수료율이 조건이 많아. 뭐 결제 방법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고요. 할부 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요. 나라카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할부 카드에 한국카드와 기타카드로 구분되어 있어. 그럼 한국카드면 이쪽이 되겠지만 나라카드는 기타카드가 이쪽으로 속한다고 그랬어요. 결제 방법은 한국카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기타로 본다. 나라카드, 대한카드는 기타카드로 봐요. 이쪽으로 할인율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개월입니다. 그럼 6개월이면 이쪽이죠. 세 번째. 그러면 첫 번째에 있는 거는 4%의 수수료를 적용시켜서 요 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는하고 매출액 곱하기 얘를 찍어줘요. 4%. 계산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얼마요? 66,000원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얘는 한국카드입니다. 그러면 한국카드는 여기에 있는 한국카드 첫 번째와 그 다음에 12개월 할부네요. 그럼 12개월이면 이쪽이죠. 그럼 뭐요? 7%로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는 매출액 곱하기 7%로 계산이 돼서 값이 109,200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놈을 여기에 있는 퍼센트로 수수료율 퍼센트로 이제 어떻게 나오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예. 문제의 뜻은 이겁니다. 수수료율이 0%부터 7% 사이에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이거를 이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hlookup 함수와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는 일단 매출액 곱하기 하면 되겠죠. 매출액 찍고 곱하기 수수료율을 찾으러 갑니다.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hlookup 들어가서 합니다. hlookup 그럼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냐? 할부 기간 hlookup이기 때문에 범위가 이렇게 적용돼서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숫자가 요놈 숫자를 참조해서 가져가야 되겠죠. 만약에 vlookup을 썼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한국카드에서 요놈을 참고하겠지만은 vlookup이 아니라 hlookup을 함수 써야 돼요. 그러면 할부 기간을 기준으로 이제 찾아야 되겠죠. 할부 기간.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를 그러면 이렇게 긁어줘야 되겠어요. 첫 행이 이쪽 할부 기간 숫자와 참조를 해서 해야 되니까 F4 눌러주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6이라는 숫자는 여기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요? 여기에 있는 걸 알아. 그럼 이제 행수만 찾아주면 돼요. 행수가 5%냐 4%냐 하는 결국 행수가 세 번째 있냐 네 번째 있냐를 행수를 알려주면 되겠죠. 아, 보세요. 여기서 세 번째면 0.5를 뽑아줄 것이고 네 번째 숫자면 0.4를 뽑아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뭘? 결제 방법에 따라 한국 카드면 첫 번째고 그 외 기타 카드는 두 번째가 된다는 얘기죠. 결제 나라 카드예요. 그러면 두 번째겠죠. 범위를 이렇게 해서 매치 함수로 이렇게 잡아주면
된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치로 가서 여기 있는 결제 방법 나라카드가 여기를 기준으로 범위를 해서 첫 번째 있냐 두 번째 있냐를 행수로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자꾸 0값 처리가 되면 얘는 안 나와요. 왜? 한국카드면 얘가 첫 번째 있는 걸 알려주겠지만 나라카드는 이 범위에 글자가 없어요. 그럼 못 찾아.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치가 안 돼. 똑같은 글자가 있으면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0값 처리해가지고 일치하는 값 찾아가지고 첫 번째 있냐 두 번째 있냐 세 번째 있냐 실컷 이렇게 공부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파일 탐색기 열어서 여러분들 문서에 여러분 이름 폴더로 들어가 보면 강의 예제에 참고자료 폴더가 있을 겁니다. 강의 예제 폴더에 그 참고자료 폴더에 보면 매치라는 한글 파일이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그 매치라는 한글 파일을 열어보면 매치에 해당하는 부 매치 타입 첫 번째 타입 그러니까 value lookup 찾으려는 값 array 검색할 범위 매치 타입 0, -1 넣어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1인데 0은 자 0값 넣으면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범위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그러면 0을 넣어주면 되겠고 매치 타입을 -1을 할 때는 찾는 값보다 작은 값 중에 큰 값을 찾으라고 할 때는 -1을 넣어줘야 되겠고 1일 경우에는 찾는 값보다 큰 값 중에 가장 제일 작은 값을 찾으라고 할 때는 1값을 넣어주면 그렇게 찾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자,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이 매치 타입 범위를 이렇게 지정했어요. 그러면 이게 오름차순입니까?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나요? 희응이라는 글자 가나다 하면 오름이죠. 다나가 하면 내림으로 되어 있죠. 글씨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히읗이 맨 위에죠. 그러면 히읗이 맨 위고 그 다음에 기역이라는 글자가 맨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림차순 정렬이면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을 때에는 -1 값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것 중에 큰 값을 찾아주는 거. 그러니까 찾는 값 중에 큰 값 중 제일 작은 값을 찾을 때는 아니다. 요거 아니지. -1. 예. 작은 값 중에 제일 큰 값을 찾을 때 이럴 때 마이너스 타입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름차순 정렬이 있을 때는 1값을 넣어줘야 되겠고 내림차순되어 있을 때는 -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매치 타입의 범위를 지정해도 아무거나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을 보면 희응이 첫 번째고 두 번째면 내림차순 정렬이 있어요. 그래서 매치 타입을 -1로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이면 되는데 여기에 -1이면 되는데 문제는 기타 카드지 나라 카드하고 매칭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목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있는 목록이 아니고 목록을 내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0.3, 0.2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도 중괄호를 놓고 첫 번째 한국카드 쉼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타 카드. 근데 기타 카드로 쓰면 안 되고 여기를 잘 보면 나라 카드, 대한 카드, 한국 카드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 카드는 첫 번째가 들어갈 수 있죠. 맨 위에 내림차순. 그 다음이 이제 뭡니까? 나라 카드와 대한 카드 중에 니은이냐 디귿이냐인데 디귿이 니은보다는 높죠. 그잖아요. 니은을 기준으로 잡으면 대한 카드는 못 잡아.
첫 번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첫 번째 행으로 가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대한카드를 써서 한국카드는 첫 번째, 나머지는 대한이라든지 나라는 두 번째, 이렇게 번째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카드가 나오면 첫 번째 있다. 그 외에 나라 카드나 대한 카드가 나오면 두 번째 있다라고 알려주면 이 두 번째가 곧 H-lookup 함수에는 행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서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을 가르면 6에 해당하는 할부기간 6에 두 번째면 11을 가리킨단 말이야. 11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4%를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뭡니까? 강제로 플러스 2행을 미뤄서 편법 쓰듯이 여기도 플러스 2행을 강제로 밀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3번 행이 되고 두 번째는 4번 행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 한국카드가 나오면 3번 행에 해당하는 5%를 끄집어내서 계산해야 되고, 다른 카드가 나오면 두 번째 행에 플러스 2에서 네 번째 행에 해당한 4%가 끄집어내서 계산돼서 지불 수수료가 계산되게끔 이렇게 표에 대한 부분을 참조한다는 겁니다. 엔터 치면 66,000원, 두 번째 109,200원, 이렇게 해서 매출액에 따라 할부 기간에 따라 결제 방법을 다양하게 변화가 돼서 그 할인, 그 수수료율에 맞춰서 수수료가 집행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매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글씨가 전부 다 일치가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가리켜서 그놈을 행수나 열수로 그 숫자를 써먹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경우에는 요거와 요거를 못 써먹어요. 왜? 나라 카드가 내가 참고하는 범위에 없어. 그 글자가 없기 때문에 못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뭐예요? 매치 타입에 마이너스 2, 매치 타입을 마이너스 1로 넣어주면서 그놈을 내림차순의 글씨를 비교하면서 작업하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가 이런 식으로 목록을 내가 새롭게 만들고 첫 번째냐 두 번째냐를 해서 그놈을 행수의 숫자로 써먹었다는 얘기입니다.